자,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 이슈 머니 발렸대요. 선착순이래요. 녹화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먹태깡 드셔보셨나요? 먹태 맛이 난다 하여 먹태깡이라고 하던데 먹태깡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중고마켓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봉지에 1,700원 하는 먹태깡이 중고마켓에서는 무려 5,000원? 무엇 때문에 다들 그렇게 먹태깡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구하기 힘든 제품에 더 열광하는 걸까요? 2014년 허니 버터칩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과 마트를 전전했던 모습, 급기야는 집에서 허니 버터칩을 똑같이 만드는 레시피까지 나올 정도로 단기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포켓몬빵은 또 어떻고요? 띠부띠부실이 뭐길래, 레어템이 뭐길래 포켓몬빵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편의점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른바 포켓몬런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먹태깡까지. 먹태깡은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봉이 팔리는 기염을 토하죠. 이처럼 유독 식품에서 단기간에 인기가 급상승하며 화제가 되고 큰 수익을 올리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은 소비자들의 접근이 쉬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라도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도 한번 사보자가 가능해집니다. 마치 퍼레이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대중적 유행에 다른 사람의 소비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업이 이용하는 건데요. 이른바 소비자들의 득템력을 자극하는 거죠. 남에게 없는 것을 가졌다는 만족감은 가격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생산 방식의 특성 때문입니다. 신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지,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예상 물량을 적게 책정해 생산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급이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터져도 생산량을 쉽게 늘리기 어려워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단기간에 수요가 폭증하면 생산량을 점차 늘려 24시간 생산 체제로 돌리다가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본 뒤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합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짝 인기가 좋다고 곧바로 증설에 들어가는 것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식품업체가 일부러 구하기 힘든 제품으로 만드는 전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바로 헝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수요량보다 공급을 적게 제공해서 말 그대로 소비자들을 헝거 상태로 만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판매량을 제한했더니 오히려 수요가 자극되고 희소성을 높여서 그 과자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며 먹어봤어? 하는 구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일부러 공급 물량을 조절하면서 조금씩 내놓고는 신제품이 품절됐다, 출시 며칠 만에 완판! 이 같은 뉴스로 시장 수요를 자극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초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절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품은 완판됐다, 이렇게 홍보하는 방식인 거죠. 이때 소비자는 저 인기 제품을 나만 못 먹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유독 식품에서 이 같은 헝거 마케팅 사례가 빈번한 것은 롱런이 힘든 업계 특성 때문도 있습니다. 과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과자 제품 시장 점유율 상위 20위 안에 드는 제품 중에 최근 10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 몇 개나 있을까요? 2014년 출시된 허니버터칩과 2017년 출시된 꼬북칩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신제품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안착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신제품은 인기 지속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이용한 반짝 효과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20년, 30년 이상 오래 사랑받는 제품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면 일단 출시 직후 단기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는 헝거 마케팅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수량을 한정하는 방식 외에도 판매 기간을 한정하는 방식도 헝거 마케팅의 방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타벅스 굿즈입니다. 연말에 한정판으로 출시하는 다이어리를 수집하기 위해 그날만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있죠. 홈쇼핑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고객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이 구성 준비했습니다. 라든가 대형마트에서도 갑자기 방송이 나오죠. 지금부터 딱 30분 동안 한우 불고기 1kg에 9,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기간 한정과 가격 한정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장소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팝업 스토어가 대표적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상징이기도 한 미국 햄버거 브랜드 인앤아웃이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도무지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더라. 그런데 이번에 강남 어디에서 팝업 매장을 연다던데 심지어 선착순 한정 판매래. 이렇게 되면서 오픈런에 장사진을 이루는 성과를 올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헝거 마케팅도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해당 상품을 어렵게 구한 뒤 중고시장 등에 비싸게 되파는 리셀 거래입니다. 많게는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재테크의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이보다 가장 흔한 것은 소비자의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때쯤 등장하는 바로 대체제입니다. 제품을 바로바로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해당 제품보다 조금 부족해도 그 대안을 구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허니버터칩 대란 당시에 기존 감자칩 브랜드들이 허니버터칩과 유사한 맛을 출시해 대체제로 떠올랐던 사례가 있었죠. 먹태깡도 사람들이 제품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지고 지치는 순간이 왔을 때 북어칩 청양소스 맛 이런 게 나온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은 먹태깡 대란에서 비롯된 식품업계가 수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헝거 마케팅의 특성까지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과자업계 부동의 1위는 새우깡입니다. 초코파이와 홈런볼이 그 뒤를 수십 년째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먹태깡은 생산 설비 증설과 함께 장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예진의 머니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 돌아가는 재밌고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